문자 나간 대로 오늘 내용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오늘 그 초등 학부모님도 많으시고 중등 학부모님도 많으셔서 이제 우리 아이 학교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이제 진선하고 여중 대표적인 강남의 두 여중이죠. 진선하고 숙명여중 관련해서 이제 신입생 수는 얼마나 되고 중간 기말 시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음에 평균이나 편차는 시험이 어떤지, 네,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여중 이후니까 이제 여학생이 고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시뮬레이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으로서 지금 해야 될 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요즘 걱정입니다. 요즘 중학생들이든 뭐 초등학생이든 학교를 가는 건지 그 문화센터를 다니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그 학생들이 많죠. 온라인 클래스로 3주에 뭐 2주는 온라인 클래스를 하고 1주는 등교를 하고 뭐 이러는 학교도 강남권은 대부분 2주가 온라인이죠. 그리고 일주일만 학교를 갑니다. 조금 학생 수가 적은 강북이나 이런 곳은 뭐 2주를 가고 1주를 온라인 클래스 하는 데도 있고 뭐 아예 지방은 매일 등교를 할 수 있는 지방 소도시나 이런 군 단위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데가 더 좋다. 뭐 이렇게 매일 학교를 가니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우선 그 중학교 학교구는 이렇게 강남이 1, 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 근방 더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예,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태남이죠. 태북이 아니라 태남 쪽은 이렇게 됩니다. 남중은 세 곳이 있고요. 그 공학이 많습니다. 공학이 많고 여중이 이제 두 곳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게 이제 여중열전입니다. 여중열전이고 이런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 배정되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던데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글자가 보이죠? 네, 학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구도란 말이 굉장히 그 생소하실 거예요. 학구도란 말. 여기 학구도로 포털에 치시면 이런 식으로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를 여기에 검색창에 넣으면 그 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그 주거지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심지어 뭐 동까지 몇 동이다 몇 동 이런 게 다 이렇게 나오는 게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명을 초중고를 아무거나 치시면 일단 초중고는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대학은 검색이 안 되죠. 그 대학은 성적에 따라 점수에 따라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학구도라는 곳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확인학습 들어가겠습니다. 확인학습. 네. 객관식 1번. 학구도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머리 푸는 차원에서 예, 답을 한번 채팅창에 올려 보시겠어요? 자, 학구도란 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네. 네, 애슐리님, 빨리 맞추셨네요. 네, 나무가좋아님, 네, 네, 맞습니다. 3번입니다. 초중고의 통합구역의 도면을 말합니다. 도면. 그래서 학구도란 말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객관식은 쉽게 맞추신 것 같고요. 주관식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 예. 무슨 중학교죠? 네, 이건 주관식입니다. 네. 네, 주관식의 무슨 중이라고. 수면중. 예. 정답이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네. 한 10초만 더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중학교는, 네.
그 로딩 중입니다. 로딩 중. 예. 예, 로딩 중학교. 네. 네, 요게 정답입니다. 정답자가 없어서 커피는 오늘 못 쏘겠네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볍게 봤고요. 근데 최근에 이거보다 이런 이제 학구도 홈페이지보다 더 정확하게 학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학구도 홈페이지보다 더 좋은 게 부동산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이 블로그가 이렇게 보시면 학교별로 굉장히 잘 나와 있죠. 여기 대명중 휘문중학교에 삼성역이 나와 있고요. 인근 아파트 이렇게 잘 정리해 놨습니다. 진선여중은 대표적인 이제 요 지역, 저희 학원이 이제 여기에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학원이 이제 KNS가 있습니다. KNS 학원이 있고요. 거기를 주변으로, 여기 음마사거리죠. 음마사거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주요 중학교들을 둘러싼 아파트명들이 다 나와 있죠. 네. 여기 빨간색이 여중이고요. 진선여중, 숙명여중은 저 선릉역 쪽에 진선여중이 있고, 도곡역 중에 역 부근에 이제 숙명여중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의 대명, 역삼, 그리고 대청중이 이제 공학의 3대 공학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남고는 이제 휘문중학교, 단대부 중학교, 네,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예, 나와 있습니다. 이 레데펠은 레미안 데치펠리스를 말하겠죠. 그래서 1차, 2차 사이에 삥 둘러 있는 아파트들 현황을 굉장히 그래픽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는 이 부동산 정보 블로그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학구도보다.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숙명여중, 진선여중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 블로그로 참조하시면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어요. 학구도 홈페이지랑 부동산 블로그를 보시면 된다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숙명여중입니다. 숙명여중은 뭐 대표적으로 사립여중, 강남의 대표적인 학교들이고, 신입생 수 올해 학령 인구가 줄었는데도 변함없이 300명대, 9반입니다. 9반. 이제 중학교는 현재 3분의 1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다르죠. 고3은 매일 등교를 하고요. 고1, 2는 격주로 등교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이기 때문에 3주에 2주는 온라인 클래스를 하고 한 주만 등교를 해야 3분의 1 등교가 되겠죠. 네. 그리고 여중 두 곳은 기말고사만 치르고 중간고사를 안 봅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이거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엔 코로나 때문에 그 중간고사를 안 보나 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학교 재량권으로 이거 수행평가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그 학교 재량권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거라 기말고사만 치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현재 중1과 중2는 이제 모두 자유학년제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1학년 당시에 시험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3학년들은 1학년 1학기에 시험을 받거나 아니면 2학기 때 시험이 있었죠. 근데 현재 1학년과 2학년은 아예 1학년 시험이 없습니다. 자유학년제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이게 그 평균과 과목별 뭐 역사, 국어, 뭐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과목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예, 지금 보면 도덕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90점이나 되고요. 편차는 9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90점 사이에 벌어져 있는 정도가 10점 안쪽에 애들이 다 있는 게 평균과 편차의 의미입니다. 표준 편차.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2라서 그런 수도 있지만 평균이 무려 90이고요. 여기 보면 A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80%입니다. 네. 거의 뭐 변별력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워낙 이제 중2 첫 시험이니까 첫 1학기 시험이니까 뭐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적절하게 냈음에도 이 지역 학생들이 워낙 준비를 많이 한 거겠죠. 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도 평균이 85점이고요. 지금 A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절반이 넘습니다. 수학보다는 덜하지만 절반 넘게 A를 주니까 사실은 변별력이 거의 없죠. 요게 이제 숙명하고 진선이 좀 다릅니다. 진선을 보겠습니다. 진선여자 중학교입니다. 네, 진선여자 중학교는 숙명여중보다 학생 수가 좀 더 많습니다. 350명대. 10반입니다. 10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3분의 1 등교를 하니까 그 2주 온라인 클래스를 하고 한 주만 학교에 가겠죠. 네. 그리고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근데 뭐 남중이나 남녀공학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를 보거든요. 보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확실히 그 여학생들을 학교에서 좀 믿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중간고사를 안 봐도 남자애들은 중간고사라도 봐야 공부를 좀 해서 그런지 시험이 다 있는데 여중은 이제 수행평가로 대체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내용은 중1과 중2는 모두 자유학년제를 하니까요. 네, 1학년 때 시험이 없었죠. 이제 평균과 편차, 그 다음에 A 비율이 약간 아까 이제 숙명과 다르죠. 그 숙명보다는 진선이 수학도 평균이 좀 낮고요. 아까 숙명은 평균이 90점이었잖아요. 여기는 80점입니다. 그 다음에 A 받은 학생 비율 보시면 수학은 51%. 여기도 이제 반은 넘는데 숙명은 아까 봤지만 무려 수학이 80%가 A를 받았잖아요. 예, 그거에 비하면 진선은 조금 더 어렵게 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오히려 이제 진선이 A 비율이 더 높습니다. 65%.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A를 사실은 여기 보면 국어도 뭐 84%가 A. 여기요. 수학은 51%가 A. 과학도 40%가 A. 이렇게 되니까 A를 받았다. 이게 그렇게 중학교 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등학생 어머님도 많으니까 이 평균과 편차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이 80점에 편차가 20점이다. 그렇게 되면 이 80을 중심으로 이 폭이 다 20 안에 다 애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의미를 아실 테니까 나중에 이제 특목 자사고에 가거나 일반고에 갔을 때 그 이 평균과 편차가 좀 다르게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일반고일 때는 평균도 조금 낮고 그다음에 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골고루 있으면 이 편차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의 반타작도 못하는 애가 있고 거의 다 맞은 애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 특목 자사고에 가면은 거의 매우 높은 평균에 다 몰려 있습니다. 뭐 그래서 특정 외고나 이런 곳에 가면 원점수 94점을 받아도 한 뭐 중간 등급, 그러니까 1등급에서 9등급제잖아요. 그 4, 5등급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등급이 9등급제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중학교 때는 A 비율이 아까 몇 %였죠? 거의 뭐 40%가 넘잖아요. 40% 이상입니다. 40% 훨씬 넘어서 아까 뭐 80%가 A를 주는 학교도 과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이 40% A가 1에서 4등급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A를 받아서 1등급을 찍겠지만 어떤 애는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3등급이 될 수 있고 4등급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중학교 A가. 예. 근데 그게 누가 지금 원점수로 가령 100점을 맞은 애는
1등급이 된다. 뭐 98점을 맞은 애는 2등급이 된다. 97점을 맞으면 3등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 네, 지금 중학교 성적 가지고 고등학교 때 몇 등급이 될까요? 이렇게 사실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궁금들 하시는 게 이렇게 앞으로의 그 입시 변화죠. 정시가 늘고 그다음에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가 좀 늘립니다. 다음에 종합은 감소를 하고 특기자는 거의 없어질 판이죠. 논술도 소폭 감소 중입니다. 이런 변화, 5대 변화에 따른 향후 전망을 봤을 때 일반고와 그냥 지역 일반고와 이제 강남권 일반고, 그다음에 뭐 자사고, 특목고의 유불리를 다 이렇게 해본 겁니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물론 이제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입은 굉장히 이제 공정성을 제일 중요시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고교가 대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학교는 없습니다. 그냥 어느 학원 같은 데서는 자꾸 어떤 고교가 대입에 유리하다 이렇게 그 학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특정 학교가 특정 뭐 대학에 유리한 학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그 우수한 고교를 뽑지 않습니다. 예. 우수한 학생을 뽑지 우수한 고교를 뽑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수한 고교에도 덜 우수한 학생이 있고 덜 우수한 고교에도 우수한 학생이 있는 법입니다. 그거를 보라고 그 많은 입학사정관들이 모여서 서류 심사를 하고 학생부도 보고 뭐 이제 얘네들부터는 이제 자소서가 없지만 그런 것까지 다 있을 시절에 다 보고 이렇게 뽑기 때문에 특정 고교가 유리한 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정시가 늘므로 인해서 정시로 많이 보내는 학교들이 유리한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순서를 향후 전망을 여기가 1등, 여기가 뭐 2등, 뭐 3등, 4등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사고 특목고는 또 이제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 뭐 이렇게 정부가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뭐 헌법소원이나 뭐 소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뭐 경쟁률 자체도 높지가 않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미시적이나마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요겁니다. 이제 어디가 사람이 늘었는가를 보자 이거죠. 이 여러 가지 설명보다 결국 경쟁률을 보면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강남에 있는 주요 한 그 24개 정도 되는 중학교에 1학년, 2학년, 3학년 입학생 수입니다. 예, 입학생 수가 어디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보면 이 유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강남에 있는 중학교들의 신입생이 늘은 곳이 이렇게 많은 지역이 강남구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뭐 개원중학교도 작년 대비 거의 70명, 구룡중학교는 100명, 이제 개포중학교는 그 재건축 때문에 중단했다가 이제 그 새로 생기죠.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모집을 할 거고. 대명중학교도 제가 40명, 30명 이상 는 학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대명중학교, 대청중학교도 늘었고, 도곡중학교도 늘었고, 역삼중학교도 400명이 넘습니다. 작년에 395명이었는데 지금 420명이죠. 네, 그 다음에 세곡중학교도 거의 100명가량이 늘었고, 다 대부분 늘었습니다. 네, 숙명여중은 뭐 그대로죠. 거의 그대로인데 300이고. 아까 보신 어디 있죠? 숙명여중. 진선여중도 여기 338명입니다. 여기 잘 가려져 있는데. 그래서 강남구 24개 중학교의 중학생이 거의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예. 서울에 있는 25개 구 중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몇 통화 제가 해봤는데 저희는 작년보다 학생이 늘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늘겠냐 이거죠. 왜 늘겠어요? 뭔가 이 지역에 오는 게 수능 앞으로 입시 변화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부동산이 그걸 반영을 하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게
나오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실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값을 잡을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시장을 이기는 정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도 이렇게 늘어나는 마당에 어떻게 네, 아파트 값이 잡히겠습니까? 계속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니까요.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요거는 봤고요. 요건 지난번에 본 거라. 요거 이제 주요 고등학교들의 그 서울대 입시 실적입니다. 요거는 강남구에 있는 17개 고등학교 남고, 여고, 공학 이렇게입니다. 오늘 저희가 뭐 숙명여중과 진선여중을 보고 있는데 숙명여고, 진선여고는 대입 결과가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여중을 나왔어요. 여중 이후에 고교 선택을 어떻게 할지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은 그 여중 이후 고교 선택 시뮬레이션을 지금부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고입은 전기 후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전기 학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영재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 요강은 5월 1일 날 나옵니다. 아직 발표 전입니다. 그래서 6월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8개 영재학교를 복수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이렇게 10대1, 이렇게 7대1, 13대1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 학생들이 한 곳의 영재학교를 쓰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곳을 이렇게 써서 뭐 1단계 서류에서 어떤 데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올해는 복수 지원이 불가로 이제 확정은 됐습니다. 요강은 아직 안 나왔지만 5월 1일자에 홈페이지에 뜨지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학교도 있습니다. 또 과학고도 전국에 20곳, 한 1,600명 정도. 요것도 아직 요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요거는 자기 지역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전국으로 쓸 수는 없고 지역 선발이죠. 광역입니다. 전문용어 광역 선발. 그래서 서울 학생은 서울에 있는 2곳, 경기도 사는 학생은 경기도에 있는 2곳, 부산 2곳, 인천 2곳, 대전 하나, 뭐 경북 2곳, 뭐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경쟁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도 역시 영재고 입시가 끝난 뒤에 과거 입시는 하기 때문에 영재고 입시를 하다가 안 된 친구들이 보통 과거에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영재학교와 그 과학고는 전기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 다 떨어져도 후기에 일반고, 특목고, 뭐 자사고를 다 쓸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이런 이과 쪽 특수 학교들은 우대하는 겁니다. 우대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없죠. 네, 그 다음에 교육비도 무료고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이과 전성 시대 아닙니까? 전화기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자, 화공, 기계 요걸 이제 취업이 잘 되는 이과 공대 대표적인 3개과를 말합니다. 요즘 뭐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고 뭐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4차 산업 얘기하면서 관련 학과죠. 제일 뽑는 인원도 많습니다. 네. 거기 가기에 뭐 최적화된 학교라고 할 수가 있죠. 의대 진학에는 다소 불리하나 서울대 및 그 과기원대학교에 진학에 최적화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 이제 후기가 됩니다. 후기는 그거 보기 전에 그 강남 지역에 영재고 과고 진학자 수가 많은 학교를 한번 좀 알아봤어요. 2019년 자료밖에 없어서 봤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남중이나 공학이 조금 더 많죠. 역삼 대표적인 게 역삼, 휘문, 대청, 대명, 단대부중, 구룡중 정도가 이제 10명 이상을 보내는 학교고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영재고 과고이기 때문에 뭐 진선이나 숙명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남학생들이 조금 수학에 강한 것도 좀 아직은 좀 있죠. 조금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많이 변화는 있습니다만 아직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기 학교로 넘어가면
이제 12월에 원서를 쓰는 겁니다. 일단 10개 전사고가 있습니다. 10개 전사고도 지금 순위가 약간 조정이 됐죠. 예전에는 하나고가 그야말로 뭐 1등의 위치를 차지했는데, 하나고는 그 서울대 합격을 뭐 5, 60명씩 계속 하는 학교이긴 합니다만 수시로 거의 대부분 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정시 시대, 정시가 40%, 45% 막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서는 외대부고가 더 조금 인기가 높아진 추세가. 그래서 경쟁률을 보면 하나고 경쟁률을 이제 외대부고가 이겼죠. 네,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사고도 전사고 나름입니다. 뭐 상산고나 외대부고, 민사고 같은 이렇게 조금 뭐 4대 전사고들은 여전히 뭐 입결에서도 작년 대비 블라인드 전형을 했어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랬는데, 그 외에 이제 전사고들은 다소 경쟁률이나 이런 데서도 약해지고 있고 다소 좀 주춤하는, 그러니까 이제 전사고도 전사고 나름, 외고도 외고 나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고도 전국에 한 30곳이 있어요. 그리고 인서울에 6곳이 있잖아요. 6곳. 지역이 24곳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외고도 외고 나름입니다. 예전에는 외고면 그래도 적어도 어느 수준 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대원, 탑 1그룹에 있는 이제 서울대 수시 합격자가 30명 이상 가는 대원, 그 아래 20명대 초반을 보내는 명덕, 대일, 한영이 이제 같은 클래스로 보고 있고요. 5명 안팎이면 사실은 거의 여긴 일반고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고도 일부 외고들은 지금 헌법소원 행정소송을 하지만 참여하지 않은 비참여 외고도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 있는 외고들 중에 특히 그런 쪽의 외고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 외고를 포기하면, 외고의 지위를 포기하면 이과를 뽑을 수가 있어요. 이과생을 뽑을 수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이과생이 요즘에 전망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우수한 애들이 또 많이 오고 이래서 요즘 외고도 이제 외고 나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런 전국 단위 자사고와 외고의 실적은, 요게 이제 작년도 수시정시 합격 인원 3개년도를 제가 비교해서 외대부고부터 이런 이제 전국 자사고, 외고들, 정시 합격 인원, 수시 합격 인원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 그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도 상위 그룹에 있는 고등학교들의 실적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블라인드 전형을 해서 학교명을 가렸는데도 워낙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과학고나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 이름을 가려도 교육 과정을 보면 그 고급자와 심화자가 아주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학교명을 가려도 이 학교의 수준을 단박에 알 수가 있고, 전사고 중에서도 뭐 AP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명을 가린다고 그런 강한 전사고, 강한 외고들은 좀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지 그 입시 결과도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32건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저희 그 KNS 카페가 있죠. KNS 입시 잉글리시라는 카페에 가시면 다, 지금 요게 글씨가 좀 작으니까 이 톡강이나 PC로 보시기가 좀 불편하면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지원 시뮬레이션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지금 이게 강남구와 서초구는 같은 학군입니다. 그래서 진선여중이야 뭐 진선여고랑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숙명여중도 숙명여고랑 이렇게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안배하고, 통학거리도 중요하니까, 그랬을 때 이제 문과형 학생과 이과형 학생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시뮬레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원서입니다. 후기고 원서예요. 전기고 원서 까지는 그 영재고 과고니까 오늘은 여중이라 제가 그건 빼고 후기를 쓸 때는 총 칸이 5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 다음에 1단계 1, 2지망, 2단계 1, 2지망 이렇게 됩니다. 일단 전사고나 외고나 이런 특별한 학교를 쓰게 되면, 특목고를 쓰게 되면 특목고 자사고를 쓰게 될 경우는 1단계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X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원을 못해요. 근데 1단계 선발 비율은 20%입니다. 20%고 2단계가 40%를 선발합니다. 40%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3단계가 또 40이 있습니다. 3단계는 지원을 하지 않지만 1단계와 2단계 지원한 거를 고려해서 통학거리, 교통편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칸, 5칸으로 제가 나눠봤는데 이건 최상위권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과형이니까 얘는 뭐 의대나 아니면 뭐 공대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성적이 매우 좋으면 아까 뭐 A 정도가 아니라 중학교에서 A 정도가 아니라 거의 올백이다. 뭐 이 정도 맞는 친구라고 하면은 이런 전사고를 쓸 수가 있겠죠. 외대부고나 상상고 같이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도 탑 클래스의 뭐 하나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걸 씁니다. 대신에 1단계는 지원을 못합니다. 지원을 못하고, 그래서 이 경우에 일반고를 쓸 때는 그래서 살짝 그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진선이나 숙명이 인기가 제일 높죠. 여고니까 보통 공학보다는 남고, 여고 같이 이제 그냥 그 공학 아닌 곳을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꼭 합격을 하려면 이렇게 공학을 쓴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는 살짝 그 센 곳을 피해서 일부러 지원을 한다. 아니면 여기를 안 쓰고 이제 진선 숙명 혹은 숙명 진선을 쓸 경우는 숙명 진선이 아닌 이제 원치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얘가 가기 싫은 곳, 그건 다 주관적이긴 한데, 뭐, 학생 수가 적거나, 이쪽에 배정이 된다든지, 혹은 아래쪽에 이쪽이 배정이 되는 게 싫다. 나는 차라리 중대부고를 가겠다. 이런 마음이라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기 학교를 피해서 중대부고를 2단계에 쓰고, 그럴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잡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런 학교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특목 자사고를 쓸 경우는 1단계 지원을 못하니까 기회를 약간 포기하게 되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비인기 학과를 쓰는 방법. 그렇지 않고 요즘은 보면은 굳이 뭐 특목 자사고를 갈 필요가 있겠느냐. 집에서 멀고 또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지역에 남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지만 나는 계속해서 이제 숙명여중 근처고 숙명여고를 가고 싶다. 그 다음은 진선이다. 이런 경우는 숙명, 진선을 1단계에 둘 다 쓰고 똑같이 2단계에서도 숙명, 진선을 씁니다. 이러면 최선을 다해서 숙명, 진선, 숙명, 진선을 쓰는 겁니다. 1단계 20%, 2단계 40%까지도 이렇게 쓰면은 대략 95% 정도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요즘 되는데 간혹 가다가 왜냐면은 지금 많은 학생들이 숙명 진선을 쓰면은 결국에 넘쳐나는 인원은 못 가죠. 우리가 숙명 진선에서 뭐 500명, 600명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 정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학급 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필히 이제 다른 지역으로 배정이 됩니다. 원치 않는. 그래서 뭐 진선 근처에 살아서 진선 숙명을 이렇게 썼는데 때로는 뭐 압구정이나 청담 뭐 이렇게 배정이 될 수도 있죠. 이게 또 공학이니까. 이제 그런 거는 비율이 한 5% 미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는 차라리 이제 중대부고를 쓴 것이었고요. 이 경우에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진선 숙명, 숙명 진선을 쓰는 거죠.
써서 가고, 지금 아래도 진선, 숙명 순서만 바꾼 겁니다. 진선, 숙명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특목고를 안 쓰는 대신에 이거를 비지원하면은 1단계, 2단계를 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적으로 저 태북이다. 그러니까 이쪽 부근이다. 이쪽 부근인데 압구정고나 뭐 청담고는 좀 가기 싫다.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자사고인 현대고를 씁니다. 현대고를 쓰면 현대고가 작년에 경쟁률이 1.1대1, 2대1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되는데 이게 또 여학생들은 조금 한 5, 60명 정도는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거의 붙어요. 이게. 근데 이제 지원자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여학생들은 지원자가 많아서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거는 자사고니까 이거는 전사고, 이거는 광사고라고 하죠. 광역 자사고, 서울 지역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1단계를 못 씁니다. 1단계를 못 쓰고 2단계를 진선, 은광을 씁니다. 은광.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비인기 학교도 한 개 정도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1단계를 못 쓰니까. 네. 꼭 요거를 가야겠다.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지역이 약간 반포 쪽에 가까운 지역이다. 네, 여기 보시면 반포가 있죠. 이쪽에 가까운 학교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과이기 때문에 반포고가 이제 과중입니다. 과중은 자사고를 써도, 그러니까 중점학급 운영학교를 써도 1단계, 2단계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진선, 은광, 똑같이 진선, 은광. 아까 보시면 거리상으로 반포고랑 멀지 않죠? 이쪽에 반포고가 있죠? 여기 진선이 있고 은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학교는 거의 그래도 같은 권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합거리 고려했을 때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다. 네, 봤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살펴본 이과 지원의 시뮬레이션 5개, 그러니까 이과로 갈 학생들의 그 5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과 학생으로 지원할 경우도 더 좀 세분화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6개 유형으로 살펴봤습니다. 문과도 마찬가지로 아주 성적이 좋다. 거의 뭐 A 정도가 아니라 A뿐만 아니라 거의 올백이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를 쓸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하나고를 쓸 수도 있고 뭐 외대부고를 쓸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 친구는 외대부고를 선택을 했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럴 경우는 1단계를 못 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못 쓰죠. 1단계를 못 쓰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1단계를 못 쓰니까 방법은 뭐냐면 조금 비인기 학과를 여기 1단계, 2단계에 쓴다 이겁니다. 중대부고를 상대적으로 여학생이니까 공학으로 가서 보면 이제 중대부고가 뭐 혹자는 그 조금 남학생들이 성적을 밑에 깔아준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뭐 성적이 좋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만 뭐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진선이나 숙명보다는 그 합격 가능성이 높은 곳을 먼저 쓰는 거죠. 그 다음 진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문과니까 뼛속 깊이 문과고 이과로 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럼 외고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뭐 D외고나 뭐 제가 1그룹 외고, 2그룹 외고에 나온 외고들의 실적은 그닥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대입 실적에서 그렇게 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쓰고 대신에 이제 1단계, 2단계는 다 못 쓰죠. 그리고 진선 근처에 산다. 그럼 진선, 숙명. 숙명 근처에 산다. 그러면 숙명, 진선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외고를 쓸 경우에는 이제 진선, 숙명을 이렇게 인기 학교를 쓸 수 있느냐? 요즘 외고 경쟁률이 굉장히 사실은 착하지 않습니까? 뭐 1점 초반이고 뭐 미달난 학과도 나올 정도로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이 학교는 되든 안 되든 일단 원하는 학교를 써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저기 특목고에서 붙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외대부고는 장담을 못하죠. 외대부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2대1이 넘고 2점 몇 대 1 이렇게 나오니까 외대부고는 장담을 못하니까 혹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고를 조금 상대적으로 진선 숙명보다는 비인기를 쓴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근데 외고를 쓸 경우는 뭐 이쪽은 안 보셔도 여기서 웬만하면 되죠.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예 이런 특목고를 안 쓰고 이 친구가 뭐 그냥 경기여고 중대부고 이렇게 써도 되죠. 경기여고는 제2외국어를 굉장히 많이 배우고 영어가 좀 어려운 학교인데 어쨌든 진선 숙명보다는 뭐 그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좀 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상위권이 아닐 경우부터는 차라리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괜찮죠. 경기여고 중대부고, 경기여고 중대부고 이렇게 두 개를 1단계, 2단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저기 질문제도 있었잖아요. 숙명여고는 왜 그리 악명이 높은가요? 숙명여고에 대해서 그 우호적인 분들은 숙명여고는 학교가 아니라 고시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다는 거죠.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학생들이 오로지 이제 대학 가기 위한 일념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나쁜 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명이 높을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뭐 그 숙명여고에 뭐 학폭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내신 따기가 너무 엄청나게 힘들겠죠. 숙명 진선이. 그러니까 악명이 높은 겁니다. 그런 뜻에서 악명이지 뭐 학교가 나쁜 학교라고는 일도 얘기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그 아래쪽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내신 센 곳을 좀 피해서 지원하면 개포고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개포고, 풍문고 같은 학교에서 내신을 잘해가지고 수시로 가겠다. 여기는 교과 전형도 요즘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걸 노려볼 수도 있겠죠. 은광여고, 개포고, 은광여고. 요 개포고하고 풍문고등학교는 글쎄요, 뭐 강남에서 아주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곳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 격차로 인한 학력 격차 이런 거를 보완하는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거의 유일한 곳입니다. 강남에 대부분 고등학교들이 학력 격차 이런 게 있으면 그냥 학원에 가서 보충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학교에서 조금 신경 써주는 곳이 없죠. 뭐 오히려 센 곳일수록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그 개포가 풍문고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좀 어떻게 보면 착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숙명 진선여고, 숙명여고가 내신이 너무 힘드니 조금 덜한 곳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아이가 이제 수시형일 때는 그런 것도 지원 선택지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그런 예시까지도 이렇게 해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과 시뮬레이션, 이과 시뮬레이션 5경우의 수, 네, 5경우의 수 봤고요. 이제 문과 시뮬레이션 6경우의 수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 따져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일, 중학생으로서 지금 당장 할 일. 저도 뭐 중학생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로서 저는 좀 그 기본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TS 좋아들 하시죠? 네, BTS가 저는 back to standard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생의 기본이란 무엇일까? 중학생은 뭘 해야 됩니까?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 4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중학생이 어떻게 진로를 정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뭐 학점 이수제가 되든 뭐가 됐든 간에 중학교는 진로를 탐색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학년제도 하는 거고 물론 평생 진로 탐색만 하다가 끝나게 되는 게 아니냐 공부를 못하면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는 그래도 진로 탐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하되 기초 과목 요 국영수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운동 이 뻗치는 에너지를 잘 소모해야 됩니다. 옛날에 스포츠 브랜드 중에 아식스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라틴어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거라고 했습니다. 애가 이제 수학을 못해요. 수학을 못하면 지금 어머님들께서는 그 수학학원 하나를 더 보내려고 하시죠. 네. 근데 애가 수학을 못하면 운동장에 내보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를 쓰고 운동을 해야 이제 뇌도 잘 돌아가고 뭐 그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4가지를 충실히 하자. 그리고 요즘 다들 그냥 경쟁적으로 쉽게 가르치기 경쟁만 하는데
일부러 좀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공부가 어려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쉽게 배운 건 쉽게 잊고 어렵게 배운 건 어렵게 잊는다. 네, 이게 인지 심리학에도 있습니다. 그런 공부 습관을 조금 갖는 게 중학교 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문과는 숙명여고, 진선여고, 시뮬레이션. 문과의 경우에는요, 그 숙명여고, 진선여고 중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과반이 숙명여고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개 학교 다 좋습니다만 문과라면 진선여고가 조금 더 적합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과 수가 진선여고가 좀 더 많아요. 숙명여고는 이과가 좀 더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 시대 아닙니까? 뭐 학점 이수제도 그렇고 선택 과목 시대에는 아무래도 문과가 많은 학교가 문과 과목 선택하기가 조금 좋을 수가 있고 이과가 많은 학교는 이과로 갈 애들이 선택하기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과는 숙명여고, 진선여고 중에 저는 이제 진선여고 쪽이 약간 우세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로 탐색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중분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과는 상경 계열이 있다. 사회 계열이 있고 이런 과들이 있다. 인문 계열로는 뭐 이런 과들이 있다.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 계열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지금 보면 의학 계열, 뭐 제일 인기가 높은 게 이제 의학 계열, 공학 계열, 그다음에 순수 자연대라고 그러죠. 순수 물화생지 같은 수학과를 비롯해서 자연대가 있고 생활과학대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사실 이렇게 가벼운 정보는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텍스트로 보시는 것보다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과 소개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전공에 대한 이해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세부 학과까지 중학생에게 강요를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중분류까지만 나는 어떤 계열로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고 탐색하기만 하면 되지 어차피 선택은 고1 때 가서 해도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진로에 관련된 거라 네, 넘어가겠고요. 이제 독서 얘기를 해서 추천을 하나 해드리자면 네, 올해 3월 23일 날 이 지역에선 멀지 않죠. 서초구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지하 3층에 이렇게 실감 서재라고 디지털 도서관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수장고, 옛날 수장고 형태를 이렇게 또 한 대가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검색의 미래, 책 어떻게 찾는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데도 한번 중학생이니까 가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중생 혹은 마음은 여중생이신 어머님을 위한 책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언니들의 세계사. 네, 이것도 괜찮고요. 이분은 그 페이스북의 CFO죠. 예, 셰릴 린드버그 씨가 쓴 Woman, Work and The Will to Read입니다. 리닌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뭐 원서를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책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심화로 우리가 이제 특목, 전사고, 자사고 쓸 친구들 같으면 뭐 자소서를 어쨌든 고입에서는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뭐 활동은 많이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디 참가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제일 좋은 활동, 그 다음에 자소서에 쓰기도 좋은 활동이 독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령 이런 책 뭐 많이 아는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그냥 책을 덮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생겨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검색을 해서 지금 이 책에 나온 사람들이 또 만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갭마인더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 팩트플리스를 왜 만들었냐 하면은 지금 너무 이제 혹세무민, 곡학 아세하는
정보들이 너무 많죠. 그런 주장보다 더 정확한 사실, 팩트에 기반한 내용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만든 게 이제 겟마인더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통해서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이쪽이다. 뭐 이쪽이다.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기 서치 검색칸에 치시면 그런 게 인포그래픽으로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책 말에도 뭐 K무크도 있고 테드도 요즘 중학생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WSB라는 강연 기업 자료들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에서 딱 책을 덮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내용들을 이 대부분 자기소개서의 소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독서를 활용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가성비가 높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숙명여중, 진선여중 입학 전 그리고 입학 후 어느 고교 선택을 하는지와 준비법까지 제가 시뮬레이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